자, 우리가 집을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집을 이제 사잖아요. 집을 산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집을 뭐 크게 임대차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집을 산다는 개념으로 내 자가 소유를 하기 위해서 이 방향성을 본다면은 집을 일반적으로 이제 매매를 해서 일반적인 이제 일반 매매죠. 일반 매매. 일반적인 이제 매매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물론 이제 매매로 들어가겠지만,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 크게 볼 때, 정비 사업의 재개발, 재건축, 뭐, 소규모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때로는 이제 청약으로, 집을 사는 게 있습니다. 크게 이제 이런 세 가지를 이제 건드리게 되죠, 우리가. 집을 산다는 건.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집을 사거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그 구역 안에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청약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자료를 받겠죠. 거기서 어떤 식으로 뭐 집이 좋고 뭐 부동산을 가든 분양을 가든 여러 군데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판단을. 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이제 살짝 본다고요.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 돈을 번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아예, 네, 표현은 그렇지만 오를 때까지 안 판다, 기다린다, 예,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뭐 힘도 있으시고, 뭐 오를 때까지 안 판다 이러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추럴 본, 소위 말해서 돈에 민감하신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돈 냄새를 아주 잘 맡으셔가지고 아주 판단이 빠르십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릴 때의 그 타이밍을 아주 잘 하셔요.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뭐 어, 최적의 타이밍을 아시는 분들이죠. 예. 근데 이런 분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보면은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차를 타고 가잖아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싱싱 갑니다. 예, 싱싱 이제 가면 우리가 이제 신호등이 이렇게 있잖아요. 신호등이. 근데 어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신호등이 이렇게 물론 이제 교통 체계가 되어 있지만 운이 좋으면 여기도 바로 통과, 여기도 바로 통과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운이 나쁘면은 네, 한 번 여기서 딱 막히면 그 다음도 막히고 그 다음도 막혀요. 같은 거리지만 때로는 내가 여기 도착하는데 뭐 한 10분 만에 갈 수도 있는데 때로는 30분이 걸리기도 합니다. 신호 체계만 이제 본다면요. 신호 체계만. 신호 체계를 결국 보면은 이제 정부의 이제 규제나 정책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차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차들이 많잖아요. 여러 차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 차들이 많고 때로는 이제 교통 서비스 앱이나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통 정보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런 신호 체계 말고 차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막히겠죠. 늦게 가겠죠. 근데 차가 없으면은 빨리 가겠죠. 그리고 가더라도 내가 먼저 왔으면 빨리 가고 뒤에 차들이 많이 막히면 이렇게 이제 느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표현은 그렇지만 돌아와서 운이 좋다는 말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 규제 그 흐름들을 다 판단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느낌으로 내추럴 본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돈을 버시더라고요. 아니면 정말 제가 부동산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그런 거 말고 보신 분들 중에는 그냥 안 파시는 거예요. 오를 때까지. 이런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또 좀 많이 이렇게 자 제가 왜 이 말을 했냐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권을 지키고 싶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적인 아파트만 보겠습니다. 아파트, 최대한 아파트만 본다 하면은, 우리가 특정,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를 하든,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하든, 구역을 사든, 아니면 이제, 뭐, 청약을 하든, 어떤 특정 곳에 이제 아파트를 이제 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이제 팜플렛이나 자료를 보면은, 이제, 물론 그것도 판단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순위. 예. 모든 것은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예, 토지, 땅부터 시작해요. 땅. 예, 땅부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토지, 땅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걸 이제 간과하고 우선은 치워지는 건축물에 이제 포커스를 먼저 맞추세요. 하지만은 건축물은 추후의 문제입니다. 예, 선순위가 있다고요. 우선은 이 토지를 이제 보셔야 되고, 이 토지가 복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게 바로 입지가 되는 겁니다. 입지. 소위 말해서 이 땅,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 이 땅이 뭐 소위 말해서 형상은 어떤지, 그러니까 지형은 어떤지, 그 다음에 경사는 어떤지, 평지에 있는지, 오르막인지, 뭐 땅 모양 어떤지, 이거를 최대한 그 용적률에 뽑아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입지를 이제 그 입체적으로 들어가는 입지입니다. 입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뭐 있죠. 뭐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으로 나타나는 뭐 역, 지하철역이죠. 뭐 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병원이 또 좀 중요하죠. 병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좀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는 뷰 특히 이제 뭐 오션뷰가 좋겠죠. 부산 같은 경우는 한강은 이제 서울은 뭐 한강뷰겠죠. 한강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봐야 할 게 고정적인 변수냐, 변동되는 변수냐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이제 부동산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복합적인 개념으로 판단을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우리가 경제 뉴스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사 뉴스, 사회 문화, 뭐 표현하자면 연예 뉴스, 연예계 뉴스까지 이제 봐야 되네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 관련해서 뭐 어디에 이제 개발 계획이 나온다. 어디에 산업단지가 나온다. 어느 기업이 어디에 투자를 한다. 그게 실제적으로 정말 이루어져서 고정값이 되냐, 변동값이 되냐, 계속 변동. 가능성이 상중하라 했을 때 상중하로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상중하로 또 봐야 되고 고정값으로 이제 되는 변동이 되는 이런 걸 봐야 돼요. 시사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뭐 표현은 그렇지만 뭐 교도소를 짓겠다. 아니면은 어디에 뭐 그 쓰레기장을 짓겠다. 근데 사회 문제 어디에 학교를 짓겠다. 뭐 어디는 이제 애들이 없어서 폐교가 되겠다. 연예계 어느 연예인이 어디 뭐 건물을 샀다. 그러면 사실은 빌딩을 하시는 분들은 연예인이 건물을 샀다 하면은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연예인이 사는 거는 고정값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변동값으로 상중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타이밍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빌딩 하시는 분들 이런 거를 많은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뭐 어떤 연예인이 산 땅, 어떤 연예인이 산 땅, 그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는 복합적으로 보고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사회 경제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고정값이 되냐 변동값이 되냐를 보시고 변동에서 상중하되냐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입지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장, 학교, 역, 병원, 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점수와 이런 것들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변수들을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땅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매매를 하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나, 뭐 청약을 하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땅만 남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나오고, 수요와 공급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결국 심리죠. 네. 이게 실제 이제, 진짜, 소위 말해서 정말, 어, 진 심리인지, 아니면 이제 거짓된 심리인지, 뭐 이런 걸 떠나서, 결국 이제 심리를 본다 하면은, 결국 이제 이거는 심리는 인구죠, 인구. 사람이 이제 몰려드는가. 이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으로 본다 하면은 또 이게 뭐 외부, 외지 수요, 내부 수요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보면 이제 이 수요를 받쳐주는 이제 연령대, 소위 말해서 뭐 집을 매매를 뭐 집을 팔려는 사람, 살려는 사람 이게 20, 뭐 요즘은 예전에는 한 50대에서 한 70대였죠. 근데 지금은 한 다시 이제 뭐 30대에서 50대 이런 그 세대를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봐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려서 뭐 너무 디테일적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은 그걸 공부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는데 어느 정도 거기에 너무 디테일적인 상황에 매몰되다 보면 큰 틀을 못 보시는 거예요. 큰 틀을 못 보게 되면 심리를 못 보게 된다니까요. 심리. 소위 말해서 군중 심리일 수도 있겠지만 수요와 공급을 이 심리는 결국 이 디테일적인 아주 세세한 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 하나만 이제 보고 꽂혀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정적인 거는 변동에서 고정으로 그래서 이걸 볼 때 이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뷰를 한번 볼게요. 뷰. 예, 뷰. 자, 이걸 뷰를 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면 프리미엄을 이야기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치가 가격에 이제 반영되는 겁니다. 원래 가치가 이제 가격에 반영되는데 이때 가치가 가격에 반영될 때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플러스에서 되는 것들이 이제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을 이제 볼 때 하나가 이제 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 프리미엄이 어, 소위 말해서 가치를 인정해줘서 가격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수요와 공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제 수요만 본다면 객관적 수요가 있냐, 그 다음에 주관적 수요가 있냐, 이걸 또 보셔야 돼요. 객관적 수요라 하는 말은 결국은 이제 보편적 심리, 그러니까 상식에 의한 거죠. 어, 이 수요란 말은 결국 이제 심리로 본다면 보편적 심리거든요. 상식이고 주관적 수요는 이제 소위 말해서 진입장벽이 있는 그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다. 예술품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유명한 이제 작가님이 뭐 화이트 보드에 내 뭐 붓질 하나만 있는데 그게 몇십억이 되는 건 그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들만의 이제 리그가 된다고요. 이런 객관적 수요를 이제 볼 때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뭐 주관적 수요가 거의 이제 보면은 뷰가 되겠죠. 근데 일부 분들은 객관적 수요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걸 또 이제 객관과 주관이 합쳐질 때 어, 객관과 객만 있냐 아니면 주만 있냐 아니면 이게 함께 되느냐 이걸 이제 또 보는 거거든요. 객관적 수요만 있냐 주관적 수요만 있냐 주가 같이 합쳐지냐. 근데 이거는 다시 객관적 수요가 더 높냐 아니면은 주관적 수요가 더 높냐 이걸 또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뷰는 보통 보면은 일반적인 뷰 말고 이제 뭐 서울은 한강뷰겠죠. 뭐 한강뷰. 서울은 뭐 한강뷰로 볼 수 있고
부산은 이제 오션뷰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뭐 한강에 굳이 살 필요 있냐, 뭐 바닷가 뭐 오션뷰 볼 필요 있냐 이러신 분들은 뭐 없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관적 수요가 좀 더 이제 큰 형태로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상승장일 때는 사실은 수요가 아주 이 프리미엄이 아주 높겠죠. 예. 근데 부동산 시장이나 하락장일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거품이 빨리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지만은 이걸 이 뷰와 그러니까 이 뷰라는 것과 나머지 것들을 합쳐지게 되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운대나 강안리도 그렇겠지만 특정 위치가 뷰가 나오지만 오션뷰가 나오지만 뭐 직장은 좀 그렇다 치고 뷰가 나오지만 학교나 역 뭐 이런 병원 여러 가지 이게 합쳐져서 해운대와 이제 강안리가 집값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해운대 자체만의 프리미엄이 있겠죠. 왜냐면은 이게 제가 그때 설명드렸지만 이 모든 게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품격으로 드러난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서울에는 이제 그 저희 가족분들이 서초 쪽에 이제 살고 계신데 그 서초에 사는 아파트를 보면 위에 집 사시는 분들이 뭐 판사님, 아랫집은 뭐 검사님, 뭐 어디는 병원장님, 원장님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는 레벨이 안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표현이 좀 우습지만 사람을 레벨로 평가하는 게 좀 그렇지만 단순하게 그냥 직업적인 걸 볼 때, 경제적 능력만 볼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품격으로 드러나는, 이게 해운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떤 특정 부분이 때로는 직장이나 학교나 여기 이런 것들이 좀 멀리 있다 하더라도 특정 뭐 마린 쪽 같은 경우는 품격으로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운대와 이제 뭐 수영구 쪽, 강안리 남천동, 또 원래 이제 내륙 쪽에 있는 동래구 쪽이나 아니면 이제 연제구 쪽 이쪽 라인들이 특정 뷰가 있으면은 뭐 해운대나 뭐 수영 강원리 남천은 뷰가 있으면 요런 게 플러스 되는 거고, 만약에 뷰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고정 변동값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뭐 동네 쪽이나 이런 데가 이제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런 걸 이제 이야기 들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결국 내 집이 오를까 내릴까? 그 다음에 내 집을 팔고 나서 다른 집을 살 때 오를까 내릴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제가 그 부산에 제가 전국적으로 임장을 많이 가잖아요. 아파트 뭐 사전 점검도 많이 가고 한데 전국적으로 뭐 특정 뭐 이제 강력시가 아닌 경우는 특정 그 입지 말고는 사실은 뭐 거의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들도 거의 금액대가 뭐 어떻게 보면 동일한 뭐 자재나 이런 것들이 뭐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이제 구조나 아니면 뷰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가 집값이 별로 안 비싸요. 근데 강력시로 들어오면 이제 특정 구로 이제 그러면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디테일을 들어갈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이랑 학교, 부산은 뷰 오션뷰라는 거는 외지 수요, 내부 수요는 극히 드물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있겠죠. 근데 그들만이 리그로 흘러가는 형태고 그거를 계속 받쳐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 하면은 박스권이 달라지는 겁니다. 박스권이 금액대 박스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박스권에 이제 맞는 수요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를 봤을 때 그 박스권을 받쳐주는 수요가 많다 하면은 이 금액대가 받쳐준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부산 특히 이제 서울은 이 박스권이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서울은 박스권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그 박스권의 형태가 단순화되고 그 갭 차이가 아주 크다니까요. 아니면 아예 이제 그 갭 차이가 작다 하더라도 그 박스권의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인구를. 그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있냐.
그리고 이 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특정 박스권만 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의 박스권을 받쳐주는 거는 뭐냐?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내 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일 수 있다 하면은 네,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서 말씀드린 대로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샀을 때 집값이 오를까 말까 이거를 이제 분석하다 보면은 특정 부산의 입지의 특정 위치에 이제 도토리 키를 재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맞지만 근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의 본인이 수준이 올라오게 되면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이걸 받쳐줄 수 있는 수요와 인구들이 고만고만하다니까요. 내가 이 집을 팔고 넘어가면 그렇다 하면은 이 집을 살 수 있는 계속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고정화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토리 키재기로 이렇게 세우는 거를 뭐 유명하신 블로그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결국 이제 볼 수 있는 게 실거래가잖아요. 실거래가를 보다 보면은 이게 실거래가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정 불변감이 아니거든요. 뭐 서울은 또 많겠지만 이제 실제 금액 올려놓고 업 해놓고 해제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적으로 또 뭐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깨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대가 막 그렇게 차이가 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판단을 할 때 이렇게 아주 디테일적으로 요 뭐 내용 말고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따지면 뭐 항목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막 하실 필요는 없고 예, 우선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다 하면은 내 집값이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른 집값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를 하고 나서 이제 토지 이런 것들 보고 인구 그러니까 그 살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심리잖아요. 심리면은 결국 그 심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냐,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냐, 그 박스권을 받쳐주는 사람이 있냐, 이거는 이제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려고 특히 지방은 이제 지금 분양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금액대를 높이는 이유가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계속 높이는 이유가 새로운 분양 박스권을 만들고 나면 개편이 된다니까요.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그 박스권을 받쳐주는 사람들이 이제 아예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은 노인가 아파트가 되겠지만 새로 계속 아파트라도 안 지어낸다 하면은 거기는 슬럼화가 된다니까요. 그 박스권에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 노인가 아파트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또 고민을 한번 제가 또 이야기를 뭐 칼럼에 한번 또 올려보고 오늘은 뭐 사설은 길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런 걸 복합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결국은 현장을 가야 돼요. 현장. 아무리 뭐 부산 땅이 좁다 하더라도 현장을 가서 어떻게 유동소비 인구가 이제 변화하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택, 상가, 빌딩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보면 상권이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은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